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주간 트롯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간 트롯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관계로 좀 쉬다가 올해는 한일가왕전이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제 한일가왕전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현역가왕에서 뽑혔던 탑세븐이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고 그 일본 후지 TV에서 방송됐던 트롯걸즈 재팬에서 탑세븐에 오른 그 친구들이 또 일본 대표로 나와가지고 한국 가수 7명, 일본 가수 7명이 자웅을 겨뤄가지고 한일 가왕을 뽑는 이런 형태의 방송이죠. 현역강 당시 탑세븐의 팬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뭐 또 특히나 1등했던 전유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막강한 팬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탑세븐을 응원하면서 방송을 보겠죠. 게다가 또 한일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가위바위보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한국 가요계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트롯이라고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한국 대표팀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그와 동시에 한국 팀이 이기기를 응원하겠죠. 이대로 가면 이 방송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한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그 가수들의 팬덤들이 한국 가수를 계속 응원하고 그래서 한국 팀이 이겨서 한국이 우승을 했다. 성공할까요? 현역가왕에 조금 못 미치는 성공을 하겠죠. 왜냐면 현역가왕에는 그 7명만 나온 게 아니니까 그 탈락 중간에 탈락했던 가수들의 팬덤도 굉장히 많이 그 가세가 돼가지고 그 만들어낸 시청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요? 물론 우승자가 누가 나올지는 예상을 못 하겠지만 방송이 되는 동안에 일본 출연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명 내지 7명이 다 스타가 돼야 돼요. 제가 이 그 코너를 진행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트롯을 비롯한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무엇이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에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그 스타의 팬덤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오디션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제2의 임영웅을 찾는다. 제2의 송가인을 찾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상징이 되어버린 임영웅이나 송가인 같은 스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아무리 저조하게 나와도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역강의 탑세븐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타고 물론 그 탑세븐이 이 한일강전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스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될 영역이고 일본 출연진들도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공하겠죠. 우선 뭐 현역강의 어떤 그 열풍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한일전이라는 컨셉 때문인지 첫 회 방송은 시청률을 무려 11.9%를 기록했어요. MBN 모든 프로그램 중에 첫 방송 최고 시청률이죠. 그 전까지는 불타는 트롯맨이 기록했던 8.3. 불타는 트롯맨은 8.3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16.6까지 갔거든요. 현역강은 좀 시작은 미비했어요. 6.8%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17.3. 불타는 트롯맨을 넘어섰죠.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특히 트롯 같은 경우에도 남성들이 나오는 경우가 시청률이 더 높아요. 첫 시청률을 보면 당연히 불타는 트롯맨이 높았죠. 근데 현역강이 결국 더 높게 끝났다는 얘기는 현역강은 그만큼 더 불타는 트롯맨보다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됐다는 의미겠죠. 뭐 전유진 같은 스타도 만들어냈고 계속 TV조선 트롯 프로그램에 늘 밀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이어져가지고 됐는데 보면 대부분에 보면 그 첫 회 시청률에서 마지막 자체 최고 시청률이 한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11.3으로 시작했으면 2배만 해도 얼마일까요? 20%가 넘죠. 그래서 과연 한일가왕전이 2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존의 사례만 보면 그렇지만 또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12부작이었고 이번에는 5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청을 끌어올려서는 20%못 가겠죠. 부쩍부쩍 첫 회가 11.9였기 때문에 2회에서 15% 언저리가 나온다면 20% 넘는 것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죠. 근데 그런 게 성공하려면 전효진을 비롯한 한국의 탑세븐이 잘해주는 건 기본. 일본 출연자들이 얼마큼 잘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1회에 등장했던 5명의 일본 출연자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대에 오른 친구는 스미나 아이코였어요. 그 일본 팀에서는 가장 어린 막내였고 굉장히 처음에 막 소개받고 나올 때도 굉장히 막
잘 웃고 소녀다운 매력이 되게 돋보였었는데 실제 노래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감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아무나 쉽게 탑7을 뽑히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딱 여실히 느꼈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린 뭐 김도현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일본에서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잘하면 국민 여동생까지 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대주였어요. 두 번째 무대에 오른 친구는 카미노 미유. 소개한 걸 보니까 15만 팔로워의 쇼폼의 여신이래요. 더욱 중요한 건 일본 팀 내에서 비주얼 센터를 담당하고 있대요. 이번 무대에서는 점수는 비록 좀 낮게 받았는데 비주얼 센터이기 때문에, 그 비주얼 센터를 담당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길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청량감이 다 느껴지는 그런 무대이긴 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 한 번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참가자는 세 번째로 등장했던 아즈마 아키죠. 그 아즈마 아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전효진과 맞설 만한, 라이벌이 될 만한 참가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또 한국 팀 그 7명의 가수들도 일본 참가자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했던, 실력으로는 가장 인정을 받는 친구죠. 나이는 16. 근데 현역 가수예요. 몇 년 차일까요? 16살인데 무려 12년 차 엔카 가수예요. 4살 때 세계가요제 나가가지고 1등을 했던, 이미 4살 때 엔카 신동으로 불렸던, 꾸준히 활동하면서 팬덤도 굉장히 탄탄하고 이번에 출전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해서 일본 대표가 된, 가장 경계해야 될 만한, 다른 표현으로는 가장 스타성이 있는 무대를 보니까, 우선은 뭐 이 트롯이나 엔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꺾기겠죠. 이 꺾기 기교는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그 노력해서 되는 영역도 있지만 타고난 게 남다른 친구구나 느껴졌고, 또 하나는 중저음을 잘하는 가수는 고음이 좀 약할 수 있고, 고음을 잘하는 가수는 중저음이 약할 수 있는데 뭐 중저음부터 고음까지 굉장히 그 유연한 가창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냥 유연하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노래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참가자였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가자는 후쿠다 미라이. 후쿠다 미라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일본 트롯걸즈 재팬 1등이에요. 그 앞에 얘기했던 아즈미 아키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지만, 또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서 1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등을 차지한 후쿠다 미라이는 뭐 국민 여동생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남성 팬들이 많대요, 일본에서. 그 이유는 19살 때 J-팝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이미 활동을 10년 정도 한 10년차 가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돌로 데뷔해서 트롯 가수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그러니까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트롯까지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좀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연습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탄탄한 실력이 있고, 굉장히 뭐 외모라든지 또 매력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친구였고, 노래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목소리가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특유의 뭘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력이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중저음 보이스예요. 근데 중저음 보이스가 굉장히 유연하고 노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니까 1등을 했겠구나, 그런 좀 내공이 느껴지는 친구였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가수가 사실은 1회 방송의 하이라이트였죠. 이유가 뭘까요? 이분 무대로 방송이 끝났으니까. 뭐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전유진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전유진이 패트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680점을 받았어요. 700점 만점에 680점. 이번 방식은 뭐냐면 7명의 참가자들이 서로 상대 팀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700점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일본 가수들이 680점을 줬다는 얘기는 뭐 거의 다 대부분 만점 비슷하게 줬다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럼 중간 학기 1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에서 우타고코르 리에가 올라왔는데 너무 노래를 잘했고, 노래가 딱 끝나면서 그 참가자들이랑 심사위원들이 놀라는 모습, 그 다음에 점수 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점수는 공개를 안 하고. 근데 궁금해서 2회를 보라는 뭐 편집적인 기교인데, 그래서 과연 전효진이 1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타고코르 리에가 중간학기 1위로 올라갈 것인지, 그건 이제 2회 방송에서 공개될 건데, 우타고코르 리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 가운데 한 명인 린과 굉장히 비슷한 친구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소개했던 그 자막은 트롯걸즈 재팬의 맏언니인데 그냥 맏언니가 아니라 황금 맏언니, 무려 30년 차 가수예요.
그런데 약간 오타쿠 코르리에는 좀 특별한 게 OST랑 CM송을 많이 부른 가수예요. 그래서 OST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한국팀 대표의 린이 OST의 여왕이니까, 그러니까 양 팀에 한 명씩 굉장히 연차, 그러니까 그 경력이 있고 OST로 활동을 많이 했던 OST의 그 여왕들이 있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그 겨울연가 OST인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불렀는데, 뭐 한국어 버전 아니고 일본어 버전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저 많은 국민들이 들으면 다 아는 노래인데 이거를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고 또 일본 가수가 이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내공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러다가 전효진 1등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무대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렇게 5명의 일본 참가자가 1회에 등장을 했고, 이제 나머지 2명은 2회에 나올 예정인데, 나머지 2명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그 방송하기 전부터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 7명을 가지고 방송 한번 할까 하다가 지금 첫 방송 기다리는 거였는데, 나머지 2명은 다음 이제 2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제 하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대표 중에 한 명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 한국 그 대표팀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미 한국 NCH 엔터테인먼트가 이 일본의 7명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7명 모두 향후에도 한국 활동을 하겠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현역강 탑세븐이랑 일본 탑세븐, 그러니까 이 한일강전 출연자들이 MBN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할 수도 있고, 내지는 함께 전국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일본 탑세븐만 따로 전국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인기를 끈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역가왕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일본 가수들도 노래만 잘한다면 충분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리아는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노래를 불렀다는 부분이 있고, 일본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이 좀 서툴고 일본 노래를 많이 부를 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처럼 그 한국의 유명한 트롯 명곡들을 일본어 버전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국 그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관문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사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스타성이 있어야지 한일강전이 시청률이 잘 나오고 화제가 되고 저희도 방송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하튼 일본 대표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